자, 이번 시간 계속해서 지적 공부 관련한 지문 분석, 문제 분석 가지고 볼 텐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 자, 크게 토지대장, 임야대장으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임야대장에 등록이 되게 될 것이고, 그 외 나머지 27개 지목은 토지대장에 등재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재가 됐다라고 했을 때 이 경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소위 이제 임야도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의 경우 경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적도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야대장, 토지대장 관련해서 소유자가 여러 명이다라고 전제가 되면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거, 나대지가 공유지가 됐을 때 이때는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을 각각 작성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대응해서 자, 집합 건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항목이 주된 공시 목적이 되게 될 텐데 특이하게도 그런 게 있었죠.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공시가 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적도가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었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경우도 있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위치라고 하는 것을 좌표, 동경, 북위 이런 식으로 좌표로 보여주는 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등록사항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면적과 이동 사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로 대표되는 가격, 이런 것들이 공시수단, 주요한 공시 항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공유 관계일 때 공유지 연명부 또는 이제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에서는 소유권 지분, 이건 큰 쟁점이 안 됐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서 표명대 또는 표명비라는 공식을 가지고 외우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물의 표시라고 하는 거 명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 또는 이라고 하는 거 표명비 또는 이제 대지권 비율에서 대자를 따서 표명대라고 하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다. 문제 구성할 때 대부분이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과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도면에 등록할 사항에서 제축색지경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죠. 그래서 제축색지경, 제명이라고 하는 거, 축척이라고 하는 거, 색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치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경계 이런 것들을 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면이라고 하는 항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축척에 관련한 쟁점으로서 지적도라고 하는 거 총 7종이죠.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에서 총 7종류가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임야도의 경우 3000분의 1, 6000분의 1 두 가지 축척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축색칭 이렇게 외웠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도 추가적인 항목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제명 옆에다가는 뭐라고 좌표라고 적어야 된다라고 할 것,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적을 것. 그다음에 도면 외곽선 아래쪽에다가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전자면적 측정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서 지적도, 임야도를 스캐너 올려가지고 면적을 측정하는 그런 방식인데 비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되어 있는 이런 지역에서는 바로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을 것, 이런 것들이 주요한 이슈가 되겠고, 살 붙여서 이 도면 안에 등록할 내용 중에 하나가 거리라고 하는 거에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적도에다 추가적으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주제가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에서 좌호호호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을 논함에 있어서 이 면적 등은 바로 좌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앞에서 이걸 우리가 경위의 측량 방법이라는 표현 또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제면 끝에다가 좌표라고 적을 것, 그리고 도면 외곽선 오른쪽 아래다가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을 것.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지적 공부의 등록상,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이고요. 문제 가지고 이제 쟁점들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제일 하단부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간정보법령상 토지의 이동 사유를 등록하는 지적 공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바로 가셔야 되죠. 토지의 이동 사유, 면적, 개별 공시지가를 표시해 주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동 사유를 표시하는 것이 된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답이 3번 토지 대장 이렇게 치고 들어가죠. 근데 외운 대로 그대로 대입하시는 거예요. 2번 문제 지적 공부의 등록상에 관한 내용 연결사항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대장이라고 하는 거 소재 있고요. 고유번호 잘 모르는 겁니다. 넘어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항목 임야 대장 지변하고요. 개별 공시지가 해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 그래서 지번은 그렇다 치더라도 개별 공시지가는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 지적도에서 자 재축 색치경이라고 해서 경계 나와 있고요. 치치치 나와 있습니다. 오른편 되겠고요. 4번 공유지 연명부에 자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건물의 표시라고 답은 4번으로 구성을 합니다. 출제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표명비라고 해서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하고요.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마지막 바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가 아니라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뽑는 거예요. 5번 지문요. 대지권 등록부에 표명비 해서 명칭 들어가 있고요. 대지권 비율 또는 표명대에서 대지권 비율 해서 이렇게 옳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것은 줄줄줄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개 공식 외운 걸 갖고 다음 문제를 해결을 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볼까요? 자, 공간정보법령상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표명비 요거부터 먼저 치고 들어가야 되죠. 건물의 명칭이라고 하는 것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하고 2번은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사항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다 떠나서 재축 색치경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도면에서 등록할 사항이지 대지권 등록부에서 등록할 사항은 아니다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그 외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제 정답은요 4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대지권 등록부가 됐던 공유지 연명부가 됐던 몇 개 외운 것들을 그냥 대입해서 푸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그냥 하나하나 모든 내용을 다 외워서 풀 수는 없습니다. 4번 문제예요. 자,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된 등록상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일단 기업번호 나가리죠. 기업번호 나가리 해서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될 사안이 되겠고요. 나머지 일단 기업번호를 다 제거하셔야 돼 해서 공통된 등록상에서 기업번 제거하시게 되면 결국 이제 3번하고요. 5번 둘 중에 하나 거의 찍어간다라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나머지 보니까 소유자의 변경된 날과 원인해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공통적인 등록상. 그래서 니은, 디귿도 보니까 소지하고 고유번호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보니까 소유권 지분에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파트에서 문제를 풀어갈 때는 표명비라고 해서 대지권 등록부,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바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이 될 것이다. 공통적인 등록사항 중에 뭐가 있다?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요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하나하나 모든 항목을 외워서 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답은 사실은 3번하고 5번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자 일단 이 문제에서는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만 등록이 되는 것이지 어디에 지금 공유지 연명부는 전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니은 디귿 리을까지는 의미가 없고 결국 이제 3번하고 5번을 가늠짓는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공통적인 등록상. 그래서 여기서는요 니은 디귿 리을은 절대 신경을 써서는 안
안 돼요. 결국은 기억하고 미음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죠. 다시 외우셔야 된다고 미리 외우고 이걸 확인해 가는 거지 그냥 읽어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 몇 개 제대로 안 외우고 나서 나머지를 막연하게 다 외우겠다. 부지런히 짓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보고요. 이 파트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자 지금 토지대장, 임야대장 관련해서 면적과 이동사유, 가격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라는 것이 공시 항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이라는 것이 표시가 되고요. 대지권 등록부도 소유권 지분이 표시가 된다. 두 개의 차이점은 나대지이면서 공유관계가 되게 되면 공지연명부, 집합 건물을 지어서 공유관계가 되게 되면 대지권 등록부, 공통적인 등록상은 소유권 비지분이라고 하는 것, 소유권의 지분이라는 것이 공통적인 등록상이 되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달라지는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표명비, 표시, 명칭 그리고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대지권 등록부에서의 고유한 등록상이 되게 된다.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 그럼 이제 지금 문제가 이게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놓칠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소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우리 제축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그냥 머리를 따서 외운 이유가 있다고. 제축색치경은 바로 도면의 등록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축척 얘기 나오게 될 때고요. 그 다음에 이미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지목에 관한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되죠. 그래서 지목이라고 하는 거 천원차장 일단 외우고 들어가셔야 되죠. 하천은 천으로 표시했었고요. 유원지는 원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주차장이라고 하는 거 차로 표시를 하게 될 테고 공장용지는 장으로 표기한다. 나머지 모르는 것들은 모두 일음절로 표기를 하게 된다 해서 천원차장 요거 정확하게 숙지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였었고요. 그 다음에 살 붙여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지요. 지적도에 표시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더 추가가 됐죠. 하나가, 지금 이제 그 제명 옆에다가 좌표라고 적을 것, 중간에는, 자,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하는 것을 적을 것,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을 것. 요 세 가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호호호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제 지문 가지고 볼까요? 교재 29페이지 가서 보니까 지적도면의 축척은 지적도 1종, 임야도 2종으로 구분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자,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적도는 500, 600, 자, 1000, 1200, 2400, 3000 이렇게 7종류, 임야도는 3000하고 6000에서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재 30페이지 가서 지문 보니까 지적도면의 색인도 건물의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지적 도면의 등록상이다 해서 다시 외운 거 대입해야 되죠. 제축색지경이라고 하는 거. 제축색지경이라고 해서 자, 거기 보니까 색인도, 색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치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 도면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도면 등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지적도와 임야도를 묶어서 지적 도면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단부에 관련 기출 문제 가져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 3000, 6000분의 1에서 자 보니까 1200분의 1은 있는데 2000분의 1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니은을 제외한 기역, 디귿, 리을, 명 이렇게 네 가지가 답으로 5번 되나요? 이게 지적도의 축척에 해당이 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예요. 지적도 임야도의 등록상이 아닌 것은 해서 자 계속해서 뭘 찾아야 돼? 외운 걸 대입해야 돼. 일 없이 이렇게 쳐 있게 되면 뒤져버립니다. 완전 말려버려요. 이건 제축색치경 이렇게 외운 공식에 따라 대입해 봐야 돼. 제명 어디 있나? 제명 어디 있나? 제명은 안 보이고 2번, 4번, 5번에 치치치 나와 있죠? 2번, 4번, 5번에 치치치 나와 있죠?
이렇게 풀어가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제명 및 축척 나와 있어. 답은 1번 되겠네요. 그래서 외운 대로 푸는 거지. 이걸 생각하면서 이게 뭐가 맞나 틀리나 이거 최악입니다. 이건 외웠다가도 막상 시험 지문을 보게 되면 말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축, 색치경, 외운 공식에 따라서 그대로 가야 되겠고, 그 정도. 그래서 보셨고, 여러분 교재 이제 31페이지 지문 가지고 볼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앞에 수치라고 표시해야 된다. 틀렸죠? 제명 끝에다가 좌표라고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좌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냐면, 자, 우리가 도면 등 지적 도면을 가리켜서 도해 지적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에 대응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얘기하는 좌표를 가리켜서 수치 지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출제위원이 수험생들이 수치 지적 요거하고 헷갈리라고. 근데 앞뒤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좌표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추던 지역의 임야도에는 해당 제면의 끝에 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곡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역시 틀린 표현. 임야도가 아니라 지적도가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요. 임야도를 갖추던 지역에는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다. 지적도가 있을 때만 어떻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비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비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임야도만 있는 경우에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 앞에서 행축지 이런 얘기하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 개발 사업을 실시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행축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준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지적 측량을 실시하거나 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한 지역, 이런 지역에다만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축척 500분의 1 또는 600분의 1 이런 경우에 어떻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것이지 아까 3000분의 1, 6000분의 1 했던 소축적 지역, 임야도를 두는 지역에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면보다 이 좌표라고 하는 게 훨씬 정확하게 위치를 표시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한 측량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한 것이 바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임야도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자, 여기에 이제 거의 구구단처럼 줄줄줄 외워지지 않게 되면 이렇게 토시 살짝 바꿔서 내는 것들 거의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을 보게 되면 일반 수험생들이 제가 보기엔 대단히 쉬운 과목이에요. 상대적으로 제일 아마 쉬운 과목 중에 하나가 이 공간정보법이란 과목이 되게 될 텐데, 근데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그게 최악이야.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워서 점수가 안 나오고, 또 상대적으로 쉬운 과목들은 노력을 더 덜해서 또 점수가 안 나오고 말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정보법은 인간적으로 거의 한 12문제 중 최소한 8문제는 무조건 맞춘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2차 과목이 좀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공법은 뭐 죽었다 깨어난다 한들 50점이 될지 60점이 될지 딱 그 정도예요. 아무리 해도 잘해야 60점이고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50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중개사법은 좀 점수가 나온다 치더라도 공시법 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야 돼. 60점 이상이 안정적으로 나와야지 이 점수를 합격하시는데 별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울수록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3번 경계점 좌표 등록과 비슷한 지역의 지적도에는 도각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2번 지문과 3번 지문의 차이점은 지적도냐 임야도냐 요걸 가지고 장점을 삼아냈고요. 4번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해야 된다. 다만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듣도 보도 못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시험 보실 때 꼭 한 개 정도의 지문, 이상한 지문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항상 답은 뭐라고요? 나 눈에 많이 좀 익은 것들, 이 아이들을 답으로 구성을 한다. 요걸 자꾸 서집관을 가지고 가셔야 돼. 대부분의 경우에 이 4번 같은 이상한 지문을 찍게 돼 있어요. 왜? 예를 들어서 아까 2번 지문 같은 걸 놓쳐버린다고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지적도 임야도의 차이, 발장난 해놓은 걸 발견을 못하게 되면 죄 없는 아이, 4번 같은 걸 꼭 찍게 된다. 틀리든 맞든 답이 될 만한 가치가
없는 지문.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실 때 답을 골라갈 때는 이게 옳냐, 그러냐, 이렇게만 가서는 안 되고요. 이게 많이 공부했던 주제냐, 아니면 거의 공부를 안 했던 주제냐. 그래서 공부를 안 했던 주제 같으면 그건 답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비우고 가셔야 돼. 그게 답이 될 확률은 12문제, 자리에 한 문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보니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주는 토지는 지적 확정 측량 또는 촉적 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해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뭐 별것도 없어. 자, 중간을 빼버리고요.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토지. 이게 바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을 비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박스요. 면적은 토지 대장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틀렸네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은 좌호호호 이렇게 갔었죠.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즉 대장의 등록사항이라고 얼마나 말씀을 드렸습니까? 면적과 이동 사유 가격, 면적과 이동 사유 가격은 오직 어디에서만 바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서만 등록할 사안이 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밑에 이제 관련 기출문제 27회 때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정보법령상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해서 일단은 1번, 지번. 이건 잘 모르겠고, 토지 이동사유. 토지 이동사유는 어디에 등록하는 거야? 바로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죠.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1번 나가리, 2번 부호, 고유번호, 부호. 이렇게 해서 호호 들어가 있어서 어쩌면 맞는 것 같고요. 3번 지문이요. 치, 4번 지문, 치 들어가 있죠? 3번 지문 끄트머리 치, 4번 지문 끄트머리 치 들어갔죠? 치는 이제 최소한 경계점 좌표 등록부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1번 이동 사유, 3번, 4번 치에서 나가리 시켜놓고 5번 지문에 가서 보니까 면적 나와 있죠? 면적 나와 있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죠. 나머지는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본질은 뭐냐면 토지 대장에 등록할 사항과 오직 토지 대장에만 등록되는 사항하고 오직 도면에만 등록되는 사항, 요 두 가지를 제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라고. 그래서 이거는 좌호호호 이걸로도 해결이 될 수 있지만은 앞에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 뭐가 있었어요? 면적과 이동 사유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가격, 개별 공시지가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할 사항, 재축 색치경이라고 하는 거. 재축 색치경. 이거 얼마나 똑바로 외웠나? 이걸 물어보는 거야. 해설 보려고 하지 말고 해설 쓰려고 해서도 안 되고 외운 몇 개를 계속 단순하게 반복을 하셔야 돼. 면적과 이동 사유는 어디 토지 대장, 임야 대장만 등록할 사안이 될 것이고 치치치 이런 것은 어디 지적 도면 등에만 등록할 사항이 된다. 그래서 얘는 1번, 5번, 자, 그 다음에 3번, 4번 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은 2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문제. 지적 공부와 등록상의 연결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임야 대장에 소재 모르겠고 개별 공시니까 요거 맞는 거죠. 일단 1번은 유보, 2번 지문요. 경계점 좌표 등록 바로 틀렸구나. 답이 몇 번? 2번 들어가는 거죠. 끄트머리 봐야 돼. 끄트머리 치 나와 있죠. 지금 계속 부탁하는데 지문을 읽을 때 앞쪽을 읽지 말고 뒤만 싹싹싹 끊어서 보셔야 된다고. 모든 문제를 보실 때 뒤쪽을 보셔야 된다고. 2번은 치치치 들어가 있으니까 최소한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과는 관련 없고 지적 도면에 등록할 사항이 되게 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보니까 대지권 등록부에서 표명비, 표명대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어요. 대지권 비율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표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의 오름표예요. 그 다음에 4번 임야도 치 들어가 있죠. 공유지 연명부에 소유권 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명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 지적 공부와 그 등록상 연결이 틀린 것은 해서 지적도 소재 잘 모르겠다. 2번 토지대장 이동사유 이건 맞는 거죠. 토지대장 임야 대장에는 면적과 이동사유와 가격이라는 것이 공시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지 연명부, 자, 소유권 지분. 아까 우리 이제 공유지 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상은
소유권 지분, 차이점은 표명비 또는 표명되는 어디에만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대지권 등록부에 자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은 4번을 옳게 구성했고 3번도 옳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호호호 이렇게 외우기로 했어. 색인도 이런 거 없어요? 자, 제축 색치경에서 색인도는 어디에? 지적도에 등록하는 사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을 틀리게 뽑은 거예요. 그래서 요는 지금 제가 많이 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개 딱 틀 잡아놓고 요거만 달달달 외우게 되면 1년에 약 2문제 구성하는 이 파트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외우셔야 된다고 언제? 지금 외우셔야 돼. 다시 가겠습니다.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토지 대장, 임야 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라고 하는 거, 면적과 이동 사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이 정도가 맥시멈. 그 다음에 공유지 연명부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공통적으로 공동 소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통적 등록상으로서 소유권 지분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 등록상. 그리고 지난 시간부터 직역교육이었던 거, 대지권 등록부만의 고유한 등록상 표명비, 표명대라고 해서 표시, 명칭, 대지권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할 사안이 된다. 그 외 쟁점으로서요. 자, 지금 도면에 등록할 사항, 제축, 색치경, 제명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척 나와야 되고요. 색인도라고 하는 거, 치치치, 경계라고 하는 거. 이 외에도 혹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도라고 했을 때는 제명 끝에 좌표라고 적어야 되고 그 지적도 안에다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라는 것도 표시를 해야 될 것이고 끝에다가 자, 이 도면에 의해서는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된다. 한편 축척은 지적도의 경우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분의 1. 이에 비해서 임야도라고 하는 것은 축척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런 식이 되어 있었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것은 좌호호호 이렇게 가자고 그랬습니다. 좌호호호. 그래서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호자 돌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호자 돌림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도면의 등록할 사항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별거 없어요. 마음 먹고 외우면 뭐 10분, 20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게. 물론 제가 돌아서면 또 잊어먹어서 그렇긴 한데, 요는 반복하면 돼.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가 8년간의 문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해 드렸는데, 사실은, 자, 요 정도면은, 마음 먹고 덤벨면은 진짜 10분도 안 걸려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요것만 외우면은 지금 1년에 약 2문제 구성하는 영역에서 거의 100%다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모든 문제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생각하면 안 되고 공유지 연명부라고 해서 공유지 연명부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나머지가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면적과 이동사유 그 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지적도면 다시 공유지 연명부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사항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만의 고유한 등록상의 표명비 또는 표명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도면의 등록상 제축 색치경 플러스 자 좌표라는 것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거리가 들어갈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게 이 도면에서는 측량할 수 없음. 그 외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호호호 이런 식으로 지금 쭉 빠르게 하면 1분 정도면 끝나요. 그냥 이걸 계속 단순 반복하시는 거야.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지적 공부에 등록할 사항.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다시 한번 워낙 중요한 부분이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지적 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의 보존 등에 관한 주제, 뭐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지적 공부의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 지금 이제 도면에, 지적 서고에다가 보존하는 게 있고 컴퓨터에다가 보존하는 게 하나의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게 되는데요. 먼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자, 지적 공부를 기록 저장을 했을 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적 공부를 그 지적 정보 관리 체계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밑줄 긋지 마요. 이런 것들은 포인트가 안 돼. 이거 할 때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실 뭐냐면은 체계 생각을 하셔야 돼. 공간정보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수 있겠고 시도지사 등이 있을 수 있겠고 나머지가 다 뭐가 된다?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로 보게 되는 거야. 해서 국토부 장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의 없어요. 자, 토지 등록할 때 국토부 장관 제일 처음에 등장을 했었고요. 나중에 중앙지적위원회, 그리고 중간에 자,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라고 해서 총 3가지가 바로 누구의 몫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몫이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시도지사. 여기 나오지만 별로 안 중요해. 시도지사가 이슈가 되는 것은 지번 변경, 축척 변경. 이때 어떻다? 시도지사가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한두가 담당한다. 지적소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 잡으셔야 돼. 뼈대 잡으셔야 돼. 뼈대 잡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할 때는 국토부 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나 협회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하고요.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했었고 마지막 이슈가 됐던 것이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은 바로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담당한다. 나머지는 다 누가 등록관청에서 담당을 한다. 그때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속 그림 잡으셔야 돼. 그래서 제일 영향가 없는 거예요. 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서고를 설치해서 보존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 별로 의미 없다니까요. 한번 문제가 구성이 됐는데 거의 영향가 없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지적공부의 열람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 거의 이슈가 되지 않겠고, 자, 복구 얘기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구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무 내용도 없는데, 자, 출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지적공부의 복구 관련해서 지금까지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8년 동안 세 문제 나왔으니까 거의 2년에 한 문제 육박하도록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출제가 돼요. 해서 두 가지 이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다 지체 없이. 이런 게 제일 어려워. 이런 게 제일 어려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지적 정보라고 하는 것이 화재가 발생해서 컴퓨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뭐 날아갔다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지적 서고에다가 지적 공부를 보존함에 있어서 불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다. 뭐 그러면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 이게 되게 어려워. 오히려 뭐 7일 이내 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이런 식의 지문 나오면 오히려 그럴싸하게 느껴져요. 아무 의미가 없이 지적 공부의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이제 복구 자료까지 보고 나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게 이제 머리 글자 따서 이제 외워야 될 그런 항목 중에 하나인데, 특별 등정이라고 일단 외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공간정보법 전반을 다 이해해야 되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는데,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해서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지적 공부의 등본 마지막 증명 서류, 그 외 복제된 지적 공부 등을 활용해서 이때 어떻다?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토지의 표시 항목에 대한 복구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까다로운 게 우리가 이제 지적 공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지적 공부에다 어떤 토지의 표시 항목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요,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지적 측량이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지적 측량을 하게 되면은, 자, 측량형 결과물, 측량 결과도라고 한 것이 나오게 되겠죠. 이 측량 결과도를 가지고 바로 지적 공부에 임의로 수정을 해버리게 되면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측량 결과도에 근거해서, 자, 이런 측량 결과도가 나왔기 때문에, 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에 근거해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해서 다시 이제 스토리를 가게 되면 이런 식의 논리 구조야 지적 측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측량하는 결과도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제 그 회사 같은 데서 말입니다.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 지출 결의서 뭐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돈 쓴 내역 등을 근거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를 정리를 할 때 지적 공부에 측량한 결과물을 반영을 할 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서를 작성을 한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다 지적 공부의 내용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 자체는 날아가 버렸어요. 날아가 버렸는데
혹시 측량 결과도가 있다면 또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근거해서 다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등본 나와 있어요. 지적 공부의 등본. 지적 공부의 등본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자, 지적 공부가 정리된 다음에 누가 등본 발급을 신청했을 때 혹시 발급된 등본이 어디 굴러다닌다. 그러면 그 등본을 활용해서 다 복구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 그 외에 증명 서류라고 해서 지적 공부의 등본과 유사한 게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될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됩니다.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어떻다 복구를 할 수 있다 해서 일단 측결 등증 이게 이제 결국은 토지 표시 항목을 결정하게 됐던 그런 사연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지체 없이가 제일 어려워. 복구는 지체 없이, 재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는 어떻게 된다? 지체 없이. 복구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체 없이.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우리 앞에서 지적 공부의 등록상 이런 거 공부할 때는 면적과 이동사유, 가격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할 사항이다. 그 다음에 공유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의 공통적인 등록상은 소유권 지분,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만의 고유한 등록상은 표명대 또는 표명비라고 해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축 색지경 이런 것들이 지적 도면에 등록할 사항,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할 사항은 좌호호호 이런 식으로 소리가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계속 외워야 돼. 1분이면 다 외워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분 되면 또 잊어먹겠지만 이게 몇 번 하면은 대충 세팅이 돼요. 근데 지적공부 복구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게 측결 등등은 금방 외워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몇 번 보다 보면 이게 공간정보법의 그림이 세팅이 되면 대충 외울 수가 있는데 오히려 힘든 게 뭐라고요? 지체 없이. 복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지체 없이 특결저, 측결 등등 이런 식의 스토리로 가야 돼. 그 외에 아까 우리가 복제된 지적 공부 어디 딴데 보관이 되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자, 이 내용, 지적 공부를 복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자, 우리 복구 자료. 지금 토지 표시 항목이 있고요. 우리 지적 공부에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도 일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지금 도면의 등록사항 중에서, 대장의 등록사항 중에서 소유자의 성명, 소유자 변경, 원인, 날짜, 일자 이런 것들이 일부가 등록이 되는데, 자, 우리가 그 소유권 권리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는 것은 등기부가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등기부가 주된 이슈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등기부를 가지고 다 이런 내용은 복구를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측결 등증에 이어서 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요. 바로 등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가 누구다라고 하는 법원의 확정 판결서 이런 것을 가지고 다 복구할 수 있다. 내용은 좀 작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구성할 때 두 가지 형식이 나올 텐데 토지 표시 항목의 복구 자료로 옳은 것은 측결 등증 이 정도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항상 마음속에는 자, 등기 관련한 것도 바로 소유자 권리에 관한 상의 어떤 복구 자료가 되게 된다 해서 하여튼 제일 어려운 건 지체 없이 좀 이따 지문 분석해 드릴 텐데 볼 때마다 겁나 짜증나요. 해서 여기까지 우선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33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33페이지 첫 번째 지문은 별 의미 없고요. 두 번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하지 않은 경우와 또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지적 공부의 보존이라고 해서 33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지적 공부를 지적 정보 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아까 지적서고는 지적소관청 혼자 했던 것이고요. 시도의사가 나오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시도의사 나올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둬야 되는 건 뭐라고요? 바로 축적 변경, 지번 변경은 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2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소고를 설치하고 그것에 지적 공부를 영구히 보존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26회 때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외 거기 이제 관련 기출문제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29회 때. 이런 문제는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공간정보법 같은 경우도 1년에 12문제 중에서 한 3문제, 한 3문제, 많으면 4문제까지 개떡 같은 문제가 나온다. 전혀 의미도 없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8년 동안 딱 한 번 나왔고 겁나 지엽적인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 그러면 그건 비우셔야 되는 거야. 괜히 읽어봐봤자 첫 번째 여러분 이걸 외울 수가 없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 외울 수 있다면 해봐도 되는데 외울 수 없다면 뭐라고요? 아예 안 하는 게 만수보각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히 시험 보러 가실 때 왜 모르는 걸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 시험장 가서 당황을 안 해요. 지금 저희 가르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부 뒤지게 하는 분들. 근데 전문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는 잘해. 실력도 있어. 근데 떨어져. 이유는 시험을 못 봐서 그래요. 시험을 못 보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100점 맞는 게 생활이 된 거야. 그래서 맨날 학원에서 서로 짜고치는 고수할 때 100점 맞는 게 생활이 돼 있다고. 그리고 이상한 문제 나오면 해설 보면서 막 외운 척해. 그럼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나오면 또 맞췄다고 또 좋아해. 이게 바보죠, 그건. 왜냐면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않은 문제가 1년에 몇 년, 두세 문제, 또 많으면 4문제까지 구성이 되니까 공부를 적당히 하신 분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모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근데 이제 공부를 어설프게 많이 하신 분들이 빠진 함정이 그러다 무너져 버려요. 그런 이상한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지적소고의 설치 기준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학원 강사도 사실 거의 맞추기 어려워요. 시행 규칙에 있는 토시를 바꿔 책에서 냈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어설프게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 나오면 열이 받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비우고 가실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옆에 34페이지. 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겁나 어려웠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된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보게 되면은 자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3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적공부의 열람이라고 해서 두 번째 항목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특별자치시장,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갖고 시도지사 이렇게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도지사는 들어가지 않네요. 해서 특별자치시장, 세종시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군구청장, 읍면동장에게 열람, 발급 신청을 하게 된다. 요건 이제 본문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된 얘기를 이렇게 틀리게 냈다 이런 얘기고 이것도 손 못 대요. 제가 부탁드리는데 무난한 한 8개를 달달달 외우는 게 필요해. 이런 지문을 해설을 해드려도 또 헷갈려. 나중에 보면은 거의 수험생이 풀 수 없었던 그런 문제. 찍는 걸 제외하고는 답이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만 이 주제는 보시다시피 8년 만에 지금 처음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나올 겁니다. 2번 지문이요. 부동산 종합 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종합 공부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부동산 종합 지적 공부점 부동산 종합 공부 열람 발급 신청서에 자를 시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뽑았는데 사실 앞에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거의 분석 못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웠던 주제. 다만 자 이런 것들 역시 버리고 가실 주제. 그 다음에 여러분 자료 35페이지 첫 번째 박스는 별 필요 없고요. 두 번째 박스 이제부터 가겠습니다. 방금 공부하신 지적 공부의 보존이라는 주제.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아까 지체 없이 측결 등정, 지체 없이 측결 등정, 지체 없이 측결 등증에서 1번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른표. 2번 지문이요. 지적소관청은 지적 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돼서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게 겁나 어렵다고 해서 아예 외우자고 해서
승인이라고 하는 건 두 군데밖에 없다고 했어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 그것도 그 주체는 누가 된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수백 번 반복하셔야 됩니다. 문장 읽어서는 해결 안 된다고? 전혀 없는 소설이니까. 그래서 묶어서 기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이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만이 승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갔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이제 4페이지 가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4페이지 가서 4페이지 제일 앞에 4페이지 가서 비교를 해보자고요. 비슷한 패턴의 지문이 4페이지 3번 지문 답을 뽑았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현황을 직군으로 조사 측량해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데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키워드 뭐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지번 변경, 축척 변경만 어떻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그 얘기인즉슨 국토부 장관은 승인하는 사례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지금요, 지적 공부가 훼손 멸실이 됐다. 복구할 때 지체 없이 해야 되지 어느 세월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이러고 저러고 할 자시고 할 시간 자체가 없다. 지체 없이. 이런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복구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복구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측결 등증을 활용해서 지체 없이. 복구는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 없이. 복구는 지체 없이. 이게 거의 생활이 되셔야 돼. 안 그러면 지문 읽다 보면요, 그럴싸하게 구성을 한다고요. 이 문제 나왔으면 더 나와는 또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이런 얘기 나오겠죠. 3번 질문 가볼까요? 지적소관청이 지적 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환장하는 거야.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신청을 받고 말고 해. 너무너무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복구 나오면 다 지체 없이. 뭐 토지 소유자한테 연락하고 자식할 시간이 없다니까. 국토부 장관 승인받고 이러고 잘 자식과 할 시간 자체가 없다. 지적 공부는 어떻다? 지체 없이. 복구는 어떻게 한다? 지체 없이. 복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외운 걸 대입해야 돼. 외운 걸. 자꾸 외운 걸 대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돼. 지문 읽어봐봐요. 그럼 이제 그도 그럴싸하게 다 느껴진다고. 그래서 까다롭다고. 그래서 복구, 지체 없이. 이게 어렵다고. 진짜 어려워. 복지, 특결 등정. 이렇게 하면 좋겠다. 복구는 지체 없이. 복구는 어떻다? 지체 없이. 복지, 그 다음에 그 수단 등은 어떻다? 측결 등증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복지, 측결 등증 해서 복지, 측결 등증. 복구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 근거 자료는 측결 등증, 측량 결과도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적 공부의 등본, 그 외에 각종 증명 서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바로 지적 공부를 복구를 하게 된다. 지금 이미 설명드리고 나서 지문을 봐도 깜빡깜빡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만큼 까다롭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적당히 하게 되면 절대 읽어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복지, 측결 등증, 복지, 측결 등증 풀어쓰게 되면은 복구는 지체 없이 해야 되고 측량 결과도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라고 하는 거, 등본, 각종 증명서 이런 것을 통해서 다 복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복지, 측결 등증 이런 걸 써놓고 자꾸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자꾸 이런 문장을 읽어서는 최악이에요. 문장을 보고 하게 되면 자꾸 여러분들이 뭐에 빠지잖아요. 마약 같은 거야. 마약 안 해보셨죠? 나는 이제 마약은 못 해봤는데 마약 한 애들하고 같이 3박 4일간 교육, 3박 4일은 아니고 하여튼 4일간 하루 7시간씩 교육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하고 하여튼 같이 있으면 하여튼 좀 그래. 근데 그 마약이라고 하는 게 그것도 질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뇌가 사가버린데 마약을 하게 되면 뇌가 사가가지고 판단 능력, 인지 능력 이런 게 현저히 떨어진대요. 우리나라 이제 깜빵에 보낸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그 강의를 하는 분들 얘기는 깜빵 보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깜빵 보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건 치료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얘기 듣다 보니까 치료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그 뇌파 찍어놓은 걸 보니까 뇌 한쪽이 다 사가버렸어. 그래서 이 마약 같은 걸 하게 되면 성질을 많이 내고, 이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전혀 무관하게. 그 주변에서 성질 더러운 사람 보게 되면 혹시 저 인간이 마약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물론 저처럼 이제 원래 성질 들어온 새끼들도 있으니까 꼭 그 뇌 찍어도 멀쩡해도 성격이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외우실 때 자꾸 복지, 척결 등등 이렇게 일단 외우고 나서 접근을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당합니다. 복구 뜻 뭐라고요? 지체 없이 이렇게 척결 등등 그 정도. 자, 그 밑에 세 번째 박스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는 지적 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된다. 맞죠? 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 여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복구한다. 오른편 큰 쟁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에 따라서 측량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복구 측량을 해야 된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실 분? 모르지. 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서 8년 동안 한 번 나왔던 지문이고요. 무조건 시험 볼 때는 이렇게 개떡 같은 얘기가 하나씩 들어가게 된다. 절대 뇌 속에 담아두시면 안 되고 그 담아둘 공간에 무조건 지문 1개 내지 2개 개떡 같은 게 튀어나온다.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독하게 돼 있어야 돼. 그때도 복지, 척결 등등 바로 치고 들어가면서 얘 어디 있나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밑에 공간정보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설명. 자, 관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일단 지문을 읽지 말고 뭐부터? 척결, 등증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죠. 측량 결과도 어디 있어? 측량 결과도 어디 있어? 측량 결과도 어디 있어? 지정 없구나. 그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결 나와 있죠? 결 나와 있고 3번에 나와 있다. 등 해서 자, 지금 1번 지적공부에 등본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증해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나와 있죠? 그럼 척결 등증 이따구로 외우게 되면은 지금 1번, 2번, 3번은 카바가 된다고. 그래서 지금 답이 4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이건 뭐냐면은 측량 결과도 나오기 전에 측량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들은 이게 지적 공부에 반영되는 게 전혀 아니죠. 계획을 이렇게 며칠 동안 측량을 하고 며칠 동안 검사 측량을 하겠다 이런 내용에 불과해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를 풀어가실 때 척결 등증 이런 식으로 딱 치고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를 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앞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척결 등증 다 써주고요. 바로 법원의 확정 판결서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 중에 하나를 던져주면서 다음 중 지적 공부를 복구함에 있어서 토지의 표시와 관련해서 복구 관계 자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이런 식의 문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바로 등기사항 증명서라든가 혹은 이 아이 지금 법원의 확정 판결서는 뭐가 돼요? 관련되어 있다.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복구 관계 자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척결 등증 이런 것은 뭐가 된다?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복구 자료가 된다. 26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비슷하게 구성하면서 이때는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 4번 지문을 옳게 구성하고 뭐라고요? 토지의 표시 항목의 복구 자료 틀린 걸 고르시면 그때는 답이 5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왜 지금 제가 뭐 창의적으로 문제를 상상해낸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토지의 표시의 복구 자료와 소유자에 관한 내용의 복구 자료 이렇게 비교해서 다뤄졌었고요. 자, 이제 지적 공부 등 관련해서 마지막 주제 부동산 종합 공부에 관한 주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주의하실 거.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앞에서 지적 공부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시 머릿속으로 외워야 돼. 자,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 등에 관한 항목을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지적 공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까 책에 볼까요? 지적 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라고 하는 개념 같이 연계가 될 테고 공유지역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만큼까지를 뭐라고 한다? 바로 지적 공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이거랑 착각할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런 거 있었죠?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얘도 지적공부는 아닙니다.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경계점을 어떻다?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상경계점 등록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고 하는 거 지적소관청이 작성해서 보관을 한다. 이런 얘기 하면서 두 번째 암기했던 것이 뭐가 있었죠? 경계점이라는 표시가 공통적인 요소가 됐고요. 좌위 설파 종지에서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사진 파일, 그다음에 표지의 종류, 지목이라고 하는 거에서 좌위 설파 종지 이런 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상. 좀 뭔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게 얼핏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전에도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좀 오래전 문제라서 요즘에 잘 안 나오는데 지금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토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한 것을 가리켜서 지적 공부고요. 그 종류는 대장과 도면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하는 거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만큼까지가 뭐가 되고 지적 공부가 되게 될 것이고 앞에서 공부했던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든가 지금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요, 28가지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 등에 관한 또 건물에 관한 28개 자료, 각종 민원 서류를 한 장에다가 서비스해주는 개념을 가리켜서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기본 틀 자체가 뭐라고요? 기본 틀 자체가 자, 한 장에 28가지, 뭐죠? 대장이라든가, 도면, 이런 것들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건축물 대장도 포함됩니다. 한 번에 다 서비스해 주는 개념이 뭐가 된다? 부동산 종합 공부. 이걸 쭉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원본이 아니에요. 자, 어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한 장만 출력을 해도 다 전체를 다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부동산 종합 공부. 그래서 썩 좋은 문제는 아닌데, 과거에 이제 이게 원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요, 우리 지적공부 소관청은 지적소관청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부동산 종합공부도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이 담당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건 개념 자체가 복사본, 카피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등록상 첫 번째 이슈, 표시와 권리와 규제, 그다음에 가격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네 가지 항목이 바로 부동산 종합 공부의 주요한 등록상.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 네 개 말고도 28가지 각종 토지, 건물에 관한 데이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 종합 공부. 근데 이걸 이제 가려면 바로 가면 안 되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가서 보면 기본 확인사항, 확인 설명서 내용 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권리 관계. 세 번째가 공법상 이용 규제, 거래 규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입관비라고 하는 거. 다섯 번째가 거래 예정 금액과 관련한 개별 공시지가 등 있었고요. 마지막 나왔던 것이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이런 것이 기본 확인사항. 다시 갑시다. 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설명서, 기본 확인사항에 항목이 뭐가 있다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하는 거. 이건 토지대장, 임야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하게 된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한다. 두 번째, 소유자가 누구고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거.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한다. 공법상 이용규제, 거래 규제라고 해서 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허가구역 여부라든가 지역, 지구구역,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위 계획 이런 것들이 공법상 이용규제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 관리라고 하는 거, 비선호시설에서 이건 이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 설명할 사항. 그 외에 거래 예정 금액,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료세 이런 게 기본 확인사항에 확인 설명을 사항이 됩니다. 구조가 똑같다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모르면 넘어가고 자 지금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표시에 관한 항목 해서 자 지금
지적 공부, 자, 토지 표시에 관해서는 이 법에 따른 지적 공부의 내용을 카피해서 쓰도록 한다. 건축물에 관한 내용이 있다면 건축물 대장의 내용을 카피해서 쓰도록 한다. 그래서 마치 대상 물건의 표시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라고 해서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두 번째 표시를 하게 된다. 세 번째, 자,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우리가 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 계획설, 지구단 계획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따로 있는데 어디다가 부동산 종합 공부를 떼게 되면 이것까지 서비스로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다. 마지막 가격이라고 해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부동산 학기론 공부를 하실 때 바로 부동산 가격의 공시체계라고 해서 토지 같은 경우는요, 국토부 장관이 표준지 공시가를 결정 공시를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자신의 관할구역 안에 시군구청장이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개별 공시가를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두 번째, 자, 단독주택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주택 가격의 결정 공시를 하게 되면 시군구청장은 개별 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를 하게 된다. 마지막 공동주택 가격, 국토부 장관이 일괄적으로 결정 공시한다. 그래서 개별 들어가 있으면 시군구청장, 개별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식으로 체계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가격까지, 자, 표시, 그 다음에 권리, 그 다음에 규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뭐가 된다?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게 각각이 원래 등기부를 띄워본다든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것들 띄워보면 다 알 수 있다고요.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걸 띄워보게 되면 부동산 종합 증명서라는 걸 띄게 되면 이걸 한 칼에 골고루 나눠서 띄지 않더라도 한 번에 알아볼 수가 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법의 근거 자료,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할 때 토지 표시에 관한 항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통해서 확인 설명을 해라 라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도 사실상 거의 똑같은 의미인데 어쨌든 법대로 가야 돼. 이건 이제 카피본에 불과해. 복사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얘기인즉슨 예를 들어서 지적 공부에 내용이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뭐는 반영이 되는데 지적 공부는 반영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종합 공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자,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등기부는 바로 즉각적으로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니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뭐는 지금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에는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고죠. 토지용계획, 용도지역 등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떼보면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종합증명서는 어떻다? 이 내용을 확인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지금 계속 제가 부동산 종합증명서에 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내용과 관련해서 설명드리는 쟁점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것들은 카피본이다. 그래서 자, 일단 보관은 보존 특별한 쟁점 안 되겠고요. 자, 지금 등록사항 바꾸고자 합니다. 먼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들어가겠죠. 등기부 지적소관청에 등록상을 정정할 때 그것이 토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 등기 필증,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등에 따라서 정정을 해야 된다 해서 자, 주 색깔 입혀진 것만 가면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등록된 내용 중에서 등기부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직접 어떻다 정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지 표시에 관한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 정정을 못합니다. 단순하게 어떻다? 원래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부서한테 어떻다?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래서 이게 어렵다고. 소유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소유자는 등기부를 보고 바로 바꿀 수가 있지만은 자, 소유자 외의 사항은 절대로 정정을 할 수 없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야 되죠. 표시, 권리, 그 다음에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관련한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가격, 이런 것들이 바로 공시 항목이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의 공시 항목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외 사항은 절대로 정정을 할 수가 없다. 좀 까다롭게 구성이 돼요. 여러분 교재 36페이지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지적 공부의 내용에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표시에 관한 내용 하나 이슈가 됐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건축법 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에서 건축물의 표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하도록 한다 해서 이게 표시 항목 2개 지문 구성을 했고요. 3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 공부의 토지용 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에서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등록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까지 다 던져주는 지문이었고요. 그 전에 좀 오래전에 나왔던 게 25회 때 관련 기출문제 옆에 바로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공부에 등록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끄트머리 지적공부의 내용,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의 내용, 토지용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용 계획 확인서의 내용, 여기까지가 기본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가격 나와야 됩니다. 해서 5번 가격이라고 해서 아까 설명드렸어. 자,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 가격. 답은요, 4번 이렇게 좀 어려웠어요. 해서 다시 외우셔야 된다 해서 첫 번째가 표시, 두 번째가 권리, 세 번째가 규제, 그리고 네 번째 이슈가 가격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 두 가지, 요거, 자, 표시, 권리, 규제, 가격, 표시, 권리, 규제, 가격, 표시, 권리, 규제, 가격, 이런 것이 바로 등록할 사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38페이지 가서 지문 이제 이게 두 문제로 나왔어. 개떡같이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까다롭고 힘들었던 문제예요. 자,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지적공부 열람할 때 갑자기 시도지사에서 틀리게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근데 얘는 그 당시에 연속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상 정정을 위해서 등록상 사무관에 일치하지 아니한 사항을 확인 및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불일치 등록상 등이 발견됐다. 그러면 만약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일 때는 바로 등기부의 경우 등기부를 참고해서 바로 정정을 할 수 있다. 소유자 외의 사항은 절대로 정정을 할 수 없고 정정 요청만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점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중 등록상 사무관에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등록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키워드 뭐라고요?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직접 정정을 할 수는 없다. 부동산 종합공부는 카피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본 자체를 임의로 수정을 할 수는 없다. 3번 어렵네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등록상을 정정하고 그 기관의 장에게 내용을 통지한다. 틀렸죠? 아까 등록상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불일치 등록상에 대해서 다 요청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틀리게 구성을 했어요. 원본을 손을 댈 수는 없습니다. 4번 점은 더 어려워서 토지 소유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서로 끊어가는 거야. 토지 소유자 바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읽어봤자 의미도 없어요. 지금 지적소관청은요. 이 소유자 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정정 자체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시군구청장에게 정정을 신청한다.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더럽게 어려워, 이런 문제. 근데 하여튼, 자, 일단은 지금 이게 쭉 요 근래 이슈가 됐고요. 그 전에 나왔던 게 뭐라고요? 표시, 권리, 규제, 가격이라고 하는 거. 표시, 권리, 규제, 가격. 요것도 외우셔야 돼. 원래 법조문에는요, 표시, 규제, 가격 세 가지만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령인과 시행규칙을 보면 규자, 이 권리관계라는 게 표시 추가 항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4개 표시, 권리, 규제, 가격 그리고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정정할 수 있지만 소유자 외의 사항은 정정할 수 없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따름이다 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는 주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측량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